반갑습니다. 정전 이야기꾼 방길튼 교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최초 법어 중에서 셋째 조목이죠. 강자약자의 진화상 요법, 이 조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강자약자의 진화상 요법, 이 대목은 소태산 대종사의 고유한 법문 중 하나입니다. 소태산 대종사의 법문 중에 아주 고유한 게 뭐냐 하면은 이 강자약자의 진화상 요법을 우리는 대두해 볼 수 있는데요. 기록된 거를 보면 약자로 강자되는 법문이란 제목으로 처음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원기 13년 1928년이죠. 윤 2월 26일, 양력으로 하면 4월 16일인데 이날 오전 10시경 개동 이공주의 집, 구타원 이공주 선지님께서 그때 서울 개동에서 사셨는데 이곳을 다른 말로 또 개동 연구회라고도 불렀는데 이곳 사랑채에서 요즘 말하면 법회죠. 법 모임을 이제 갖게 되는데 이때 여러 법설을 하셨는데 이때 하신 법설 중 하나가 약자로 강자가 되는 법문이었습니다. 이 법문을 구타원, 그러니까 이공주 선진께서 이것을 수필하죠. 그때 당대 대종사님께서 설법하신 것을. 그래서 원기 13년 음력 5월에 발행된 월말통신 제1호, 이게 이제 교단에서 최초로 간행물이라고 해서 일정한 기간마다 발행한 이 간행물을 이때 처음으로 이렇게 출간을 하게 되는데 월말통신 제1호에 소태산 대종사의 법문 중에서 강자 약자의 진화상 요법이 등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 제목은 약자로 강자되는 법문, 이 제목으로 등재가 되는 것입니다. 소태산 대종사의 법문 중 최초로 수필된 법문이 바로 약자로 강자되는 법문인 것이죠. 자, 이 원기 원년 이시제각에서 발표된 이 최초 법어 중 한 조목이 강자 약자의 진화상 요법이며 이를 원기 13년 서울에서 제자들에게 소태산 대종사께서는 갑동리와 을동리의 비유를 통해서 약자인 갑동리가 강자인 을동리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를 역설하는 그러한 법문입니다. 이 시기가 일제강점기인, 그러니까 소태산 대종사 당대이죠. 일제강점기인 이 제국주의에 대한 신랄한, 어떻게 보면 이렇게 조용한 비판, 신랄한 표현보다 조용한 비판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새로운 국제관계가 되지 않는 이상 세계평화는 없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지금도 우리는 이 제국주의에 대해서 이러한 태도를, 대종사님이 말씀하신 이 태도를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될 것입니다. 결국 소태산 대종사는 당신의 깨달음의 안목에 따라서 사회와 국가 사이의 온갖 힘의 관계에 있어 강자와 약자의 새로운 관계, 정말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그러한 관계를 도모한 그러한 법문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이 강자 약자 진화상의 요법, 이 원문은 두 단락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자, 첫째가 강약의 대지를 들어 말하면 무슨 일을 물러나고 이기는 것은 강이요 지는 것은 약이라. 강자는 약자로 인하여 강의 목적을 달하고 약자는 강자로 인하여 강을 얻는 거로 서로 의지하고 서로 바탕하여 친불친이 있나니라. 이게 첫째 조목입니다. 자, 여기서 대지, 큰대자 뜻지자에서 대지가 나, 이것은 포괄적인 뜻을 의미합니다. 그 뜻을 포괄적으로 보면 그 포괄적인 뜻은 뭐 이 정도의 의미가 되겠죠. 자, 그러니까 이게 상호관계, 모든 관계는 상대적이죠. 절대적인 관계는 없는 거죠. 절대적인 관계를 말할 때 결국은 종교적으로는 하나님 같은 존재가 결국은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나 현실, 우리의 삶에서는 절대적인 관계는 없다. 다 상대적인 관계이다. 자, 여기서 상대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이기는 자는 강자라 하고 지는 자는 약자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이처럼 강자와 약자는 서로를 기반하는 존재이다. 이게 서로가
서로 관계가 있으니까 거기에 강자도 있고 약자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런데 이게 서로가 대립되는 정말 탄압되고 서로가 어디에 의해서 압박당하고 이런 대립되는 상극인 불친의 관계일 수도 있고 서로가 서로에게 상생인 친의 관계도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서로 의지하고 서로 바탕하여 친불친이 있나니란 게 친불친이 강과 약 사이에는 존재하게 된다. 그래서 대종경 인도품 24장에서 강자와 약자의 관계를 부연해서 말씀하시는데요. 자, 봉독해 보겠습니다. 소태산 대종사 여러 제자에게 무릇 세상은 강과 약 두 가지로 구성이 되었나니 강자와 약자가 서로 마음을 화합하여 각각 그 도를 다 하면 이 세상은 영원한 평화를 이루려니와 만일 그렇지 못하면 강자와 약자가 다 같이 재화를 입을 것이요. 화를 입는다는 거죠. 세상의 평화는 영원히 얻지 못하리니 그러니까 강자와 약자가 서로 화합하지 않으면 세상의 평화는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자, 옛성에는 말씀에 윗사람이 아랫사람 보기를 적자같이 하면 아랫사람이 윗사람 보기를 부모같이 하고 윗사람이 아랫사람 보기를 초계, 쉽게 말하면 허수아비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초계같이 하면 아랫사람이 윗사람 보기를 원수같이 한다는 말이 다 이를 이름이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강자와 약자 사이가 초계와 원수 사이 같이 서로 그런 식으로 서로 관계하고 그런 이렇게 바탕 서로가 서로를 초계와 원수의 관계로 바탕돼 있다면 이게 친하지 않는 관계가 될 수 있고 적자와 부모 사이 같이 서로 의지하게 되면 친한 관계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강자 약자의 관계가 상생의 친의 관계도 될 수 있고 상극의 불친의 관계도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조항입니다. 자, 강자는 약자에게 강을 베풀 때 자리이타법을 써서 약자를 강자로 진화시키는 것이 영원한 강자가 되는 길이요. 약자는 강자를 선도자로 삼고 어떠한 천신만고가 있다 하여도 약자의 자리에서 강자의 자리에 이르기까지 진보하여 가는 것이 다시 없는 강자가 되는 길이니라. 강자가 강자 노릇을 할 때 어찌하면 이 강이 영원한 강이 되고 어찌하면 이 강이 변하여 약이 되는 것인지 생각 없이 다만 자리 타에만 그치고 보면 아무리 강자라도 약자가 되고 마는 것이요. 약자는 강자가 되기 전에 어찌하면 약자가 변하여 강자가 되고 어찌하면 강자가 변하여 약자가 되는 것인지 생각 없이 다만 강자를 대항하기로만 하고 약자가 강자로 진화하는 이치를 찾지 못한다면 또한 영원한 약자가 되고 말 것이니라. 자, 이 대목에서 핵심은 뭐냐 하면 강자와 약자의 진화상 역부의 핵심은 자리타해, 나는 이롭고 남은 해롭게 하는 자리타해법은 쓰지 말고 자리이타, 나도 좋고 남도 좋은 그 사이에 관계하는 사이가 다 서로 도움이 되고 서로 이익이 되는 서로 의미가 있는 그러한 자리이타법을 쓰라는 것입니다. 대종경 인도품 26장에서 소태산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항상 강자로서 강자 노릇할 줄 모르는 사람들을 애석히 여기노니 자신 이미 강자일진데 늘 저 약자를 도와주고 인도하여 그로 하여금 자기 같은 강자가 되도록 북돋아 주어야 그 강이 영원한 강이 될 것이며 어느 때까지라도 선진자요 선각자로 받들어질 것이오늘 지금 강자들은 흔히 약자를 억압하고 속이는 것으로 유일한 수단을 삼나니 어찌 영원한 강자가 될 수 있으리요. 약자라고 항상 약자가 아니라 점점 그 정신이 열리고 원기를 회복하면 그도 또한 강자의 지위에 서게 될 것이요. 약자가 깨쳐서 강자의 지위에 서게 되면 전일에 그를 억압하고 속이던 강자의 지위는 자연 타락될 것이니 그러므로 참으로 지각 있는 사람은 항상 남이 궁할 때 더 도와주고 약할 때 더 보살펴 주어서
영원히 자기의 강을 보존하나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마지막에 영원한 강자가 되는 방법은 참으로 지각 있는 사람은 항상 남이 궁할 때 더 도와주고 약할 때 더 보살펴 주어서 영원히 이렇게 하는 사람이 영원히 자기의 강을 보존하게 된다. 저희들이 최부잣집 얘기 들어보면 부자가 영원한 부자가 되려면은 어떻게 돼야 된다는 것을 그걸 봐도 하나의 샘플이 될 것입니다. 자, 원기 13년 1928년 서울 개동 이공주 집에서 설한 약자가 강자되는 법문에서는 약자는 강자가 되기 전에 어찌하면 약자가 변하여 강자가 되고 또 어찌하면 강자가 변해서 약자가 되는 것인지 깊이 생각하여 그냥 깊이 생각해야 되는데 그냥 생각 없이 그냥 강자에게 대항만 하지 말고 그냥 강자에게 대항만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고 엄청난 힘인 제국주의에게 이렇게만 대항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어떻게 하냐? 지혜로운 약자가 되어서 지혜가 있는 약자는 약자인데 지혜가 있는 약자가 되어서 강자로 스스로 진화되는 이치를 모색하라는 가르침이라면 그 내용의 법문이 주로 그런 내용이라면 이 대종경 인도품 26장의 법문은 강자가 목전에 자기 눈앞에 이익만 도모하여 생각 없이 자해 탈의법 다 이게 해가 돼요. 이렇게 되면 결국은 다 약자로 떨어질 것이기 때문에 자리타법을 써서 약자를 강자로 진화시키는 것이 영원한 강자가 되는 길이라는 그러한 역설입니다. 반드시 이 길밖에 없다라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자리타법을 강약 두 사이에 쓰지 않는 이상 세계 평화는 그리고 우리 주변의 이웃의 평화는 없다라는 것이 바로 소태산 대종사의 법설입니다. 자, 이러한 이 자리타의 관계로 이 전환시키는 강자 약자의 진화상 요법의 근거는 어디서 있냐 이거예요. 이런 법문은 어디서 나왔냐? 출처가 어디냐? 이 말은 소태산 대종사의 대각인 이론상 이 자리에 근원하고 있다. 우리가 강자약자 진화상 요법도 어디서 나왔을까라고 보면 바로 이론상 자리에서 나왔다. 대종사님께서 깨달으신 대원정각 이론상을 깨달으신 그 깨달음의 경지에서 나왔다. 우리는 이렇게 봐야 될 겁니다. 이론상 자리는 자타가 없는 자리이며 자타가 둘이 아닌 자리입니다. 그러므로 이론상이 드러날 때 자리타의도가 밝아지고 운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타가 없는 자리에서 자타가 둘이 아닌 자리가 드러날 때 자리타의도가 발현되는 것입니다. 결국 자리타의도가 운영될 때 강자 약자가 새로운 길로 진화가 된다는 겁니다. 이게 소태산 대종사의 깨달음의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강자 약자가 진화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이게 강자와 약자를 진화시키기 위해서는 이론상 이 자리가 필수인데요. 자, 텅 비어 고요한 자리에 바탕해야 하며 신령하게 아는 자리에 근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강자가 영원한 강자가 되고 또 약자가 강자를 선도자 삼아 끝내는 영원한 강자가 되기 위해서는 강약의 분별 망상이 끊어진 입정처에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강자로서의 어떤 분별심, 약자로서의 그런 분별심이 다 떨어져 버려야 된다는 것이죠. 이처럼 텅 비어 고요하고 신령하게 알아차리고 있는 이 입정 자리에 바탕할 때, 그 자리에 딱 그쳐 있을 때 강자를 상대심으로 대하지도 않고 자기의 선도자로 삼을 수 있는 힘이 생기고 그런 지혜도 생기고 약자를 지배할 대상으로 여기지 않고 그냥 약자만 보면 다 내가 지배할 대상이고 탄압할 대상으로만 여기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이 이론상 자리를 알 때만이 약자를 지배의 대상으로 여기지 않고 도움을 주고받는 대상으로 대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소태산 대종사는 강변 입정상으로 대두되는 입정 체험을 하게 되는데 이 입정에서 출정하여 대각을 이제 확인하시게 되는데
결국은 입정이라는 그 자리가 바로 출정의 자리하고 같은 자리예요. 다만 출정을 통해서 이것을 확연히 확인되고 분별로서 드러내는 것인데, 이때 이 입정 체험을 통해서 마음속 온갖 갈등과 회한과 불효와 안타까움 등 일체의 대립 상황을 내려놓게 됩니다. 이러한 내려놓음은 새로운 시작이요, 해원이요, 해탈로 모든 것을 녹여내는 용광로였던 겁니다. 자, 거기서 그 입정이란 용광로에서 이제 기존의 길이 아닌 새로운 길을 탄생시키는 것입니다. 신령하게 깨어있는 자리가 드러날 때 정당한 강자인지 부정당한 강자인지 환히 알 수 있으며, 약자에서 강자로 진화하는 길을 배우려 하는지 지혜 없이 약자 프레임에 갇혀 있는지 알 수 있는 겁니다. 딱 자각이 되는 겁니다. 공정영지의 이론상이 드러날 때 강자 약자가 자리이타로 진화하는 도가 드러나는 겁니다. 이 자리이타가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이 확연히 드러나는 것이죠. 이게 대종사의 입정, 출정의 체험이 아니면 이러한 강자, 약자의 진화상 요법은 등장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소태산 대종사는 구도 과정에서 동포의 도움을 받게 됩니다. 소태산은 대각을 통해 이 구도 경험을 동포운이라고 말을 합니다. 대각하시기 전에는 이게 동포운인지 모르셨어요. 근데 대각을 하고 나셔서 대각의 안목으로 보니까 이게 동포운이다. 그리고 이 동포운의 내용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리이타의 도다, 이렇게 밝히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이타의 도를 통해서 이 사회가 살면 강약이 있는데, 이 강자, 약자 어느 입장에 있든지 자리이타의 도를 실현할 때 우리는 새로운 진화의 길이 열리게 된다는 것이죠. 원불교 교사 중 최초의 법어라는 그곳에 강자, 약자 진화사의 요법은 강자는 자리이타로서 약자를 진화시키며, 약자는 강자를 선도자로 삼아 강약이 서로 진화하는 길로 나아가야,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상극 없는 새 세상을 이룩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이 강자, 약자 진화상, 강자, 약자의 관계에서 자리이타의 이 도가 실행되지 않으면 이 세계는 상극, 그 세계에 빠지고 만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강자와 약자 간의 자리이타법을 사용할 때 상극 없는 세상으로 가꾸어서 우리는 진화할 수 있다, 진화시킬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정산중사 법어 세전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회에는 또한 빈부 귀천의 차와 상하 선우의 차와 유무식 지우 차 등이 각각 있나니 이 모든 관계를 통칭하여 강약이라 하나니라. 만일 강약 사이에 도가 없이 압박과 대항으로만 나아간다면 강자와 약자가 다 같이 화를 입는 거죠. 화를 입을 것이요, 서로 여기서 도가 뭐예요? 자리이타의 도죠. 도가 있어서 협력과 진화의 길로 나아간다면 그 사회는 평화와 번영을 이루게 되나니라. 그러므로 강자와 약자는 정전에 밝혀주신 강자, 약자의 진화상 요법을 일일이 실행하여 강약이 한 가지 영원한 강자로 진화되기까지 끊임없이 노력하여 나아갈 것이니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 표현이 정말 좋아요. 정산용사님의 이 표현은 결국은 대종사님의 강자, 약자 진화상 요법을 당신의 몸에 먹어서 이걸 완벽하게 당신의 뜻으로 다시 또 이렇게 소화해낸 그러한 표현이죠, 이게. 그러니까 사회에는 반드시 강약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이에, 이 강과 약의 사이에서 자리이타의 도가 있으면 평화, 번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소태산 대종사는 대종경 인도품 32장에서 복례정사의 한때에 계셨는데, 초당 앞 마른 못의 장마로 인해서 물이 이렇게 고였어요. 거기 이제 올챙이가 생기지 않습니까? 올챙이가 생기더니, 근데 다음 날부터 날이 다시 뜨거워져서 물이 점점 말라가는 거 보시고 어떤 감상을 말씀하십니다. 그중 한 감상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현재의 강을 남용만 하는 사람의 장래를 지혜 있는 사람이 볼 때는, 대종사님이 대각의 안목에서 볼 때는 현재의 자기가 갖고 있는 강을 막 남용을 해요. 이런 사람들은 어떤 거냐? 이 마르는 물속의
올챙이와 조금도 다름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그 막 제국주의가 역사 속에서 보면 그 제국주의의 힘이 엄청난 것 같아도 역사라는 그 템포에서 보면은 결국은 마르는 이 웅덩이 속에서 올챙이가 좋다고 다니는 것과 다름이 없다라고 우리가 읽어볼 수 있을 것입니다. 강자 약자의 진화상의 요법은 인류 문명의 새로운 진화의 길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태산 대종사의 깨달음에 의해서 소태산 대종사의 입정과 출정의 이 대각의 깨달음에 의해서 우리 인류에게 제시해 주신 그러한 길이다. 어떤 길이냐? 자리이타로 문명의 패러다임을 상생으로 돌린 그러한 법문이다. 이렇게 하면 상생으로 돌아갈 수 있다. 한마디로 또 이것은 달리 말할 수 있습니다. 소태산 대종사가 인류에게 던진 숙제요, 또한 선물이다. 강자학자 진화사유법은 이러한 특징이 있는 법문이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최초 법어의 셋째 조목인 강자학자 진화상 요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정전 이야기꾼 방길등 교무였습니다.